위험하다. 돌아와 이 멍청아. 그 가게엔 범인들이 농성 중이야. 피했어요. 온통 춤에만 정신이 팔려있군. 들어가지마. 돌아와. 거기 서라. 강도다. 살려주세요. 도와줘요. 완전 또라이잖아. 나이토 야스히로의 만화 트라이건과 트라이건 맥시멈을 원작으로 인간 태풍이라 불리는 전설의 건맨 바슈더 스탬피드의 모험을 다뤘으며 SF 세계관 속에서 아메리칸 스타일의 서부극을 접목한 것이 특징인 SF 액션 모험 활극 애니메이션 트라이건입니다. 본 영상은 트라이건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아주 먼 미래의 지구의 황폐화로 삶이 고단해진 인류는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계획인 프로젝트 시즈를 설립하여 거대한 우주선의 콜드슬립의 형태로 인간들을 실었고 그 후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다니던 그들은 갑작스런 사고로 황망한 사막별에 불시착하여 그 척박한 땅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일명 노맨즈랜드라고 불리는 그 별은 인간들이 이민선에 실어온 오버테크놀로지 플랜트를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해냈으며 플랜트는 물과 식량은 물론 에너지까지 생성할 수 있었기에 인간들의 유일한 삶의 희망으로 자리했고 그러나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던 노맨즈랜드는 갈수록 느는 범죄율로 정부 측에서 현상금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그 지명 수배자들 중에서도 인류가 내려온 지 100년이 되었을 무렵에 일어난 로스트 줄라이 사건 즉 대도시 줄라이를 파괴한 바슈더 스탬피드란 인물이 최고 액수 600억 더블 달러의 현상범으로 기록됩니다. 이제야 찾았군. 한시 30분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음악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아저씨. 바나나 썬데를 주세요. 난 슬런티 세트로. 이봐 아가씨들 개그를 하려면 밀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또 줄이 끊어져 버렸네. 저게 뭐지? 괴물 아니야? 베르나르델리 보험협회에서 파견된 재해조사원 메리 스트라이프와 밀리 톰스는 바슈가 일으키는 재해급 사건들 때문에 막대한 보험 자금이 지출되자 본사로부터 바슈가 사고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그러나 바슈의 얼굴을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은 수소문 끝에 바슈라고 생각되는 인물에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그 현상금 사냥꾼에게 붙잡혀버립니다. 한편 탄환이 없어서 그들에게 붙잡혔던 바슈는 보험 아가씨들 덕분에 풀려났다가 이번엔 그 두 사람을 구해주려 하는데 둘 중 하나다. 나의 부메랑에 맞아 죽을 테지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자살할 거니. 자살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정말 바슈더 스탬피드 같은데요? 아니야, 저런 사람이 될 리가 없어. 그 후로도 밀리와 함께 바슈를 찾아다니던 메릴은 그의 소문을 듣고 방문한 마을마다 자신들을 구해줬던 금발의 남성과 계속 마주치게 되지만 불살의 평화주의자인 그가 도저히 인간 태풍이라 불리는 사람이라곤 생각할 수 없었고 그러다 플랜트가 고장난 아임프릴 시티를 방문한 두 사람은 시민들이 바슈를 붙잡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앞치마 부대 현상금 사냥꾼들에게 아이들한텐 보여주고 싶지 않군. 하지만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고요. 아이들이 병들어 누워있어요. 의사까지도 마을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아이들을 봐줄 의사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플랜트를 고칠 기술자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해요. 당신만 있으면 마을을 구할 수 있어. 여러분들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놈을 만나기 전엔 난 붙잡힐 수 없어! 제발 쏘지 말아요. 제발. 다들 엎드려!
뭐랬니? 드디어 찾았어. 전설의 지명 수배자 바슈더 스톰피드를 말이야. 아니, 말도 안 돼! 한 방에 끝내자, 고프 셰프! 절대로 죽이진 않는다, 이건가? 그런 게 바로 위선이야. 알아들어? 분명 어딘가에서 한두 명은 해치웠겠지. 네 눈목에 걸려있는 600억 더블 달러가 그 증거다. 바슈더 스탬피드! 핸드스핀 스페셜 코스! 겨우 총알 6발로 내 아들의 주먹을 피하다니. 아직 한 발이 남았거든. 스페셜로. 이제 알겠어. 저 사람이 왜 인간 태풍이라고 불리는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세상은 바로 러브 앤 피스잖아요. 러브 앤 피스. 러브 앤 피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러브 앤 피스. 그날 후 메릴과 밀리에게 쫓겨다니던 바슈는 메이시티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가 우연히 사막 한복판에서 다 죽어가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이에 그 남성이 니콜라스 디 울프우드임을 알게 된 바슈는 거대한 십자가 형태의 무기를 짊어지고 다니는 그의 모습에 울프우드가 평범한 목사가 아님을 짐작하는데, 뭐야, 자네도 웃을 줄 알잖아. 자넨 언제 봐도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텅 빈 웃음 같아서 가슴이 아팠거든. 고통을 그런 웃음으로 참고 있구나 하고. 지금까진 그렇게 보였거든. 그 바슈와 자주 어울리던 울프우드는 그 과정에서 그의 불살에 대한 신념에 동화되는 반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이에 자꾸만 죄의식에 사로잡히던 그는 친구인 바슈와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결국 잠시만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설마 아버지가 고용한 건 제정신이야 지금? 그래, 신의 맹세고. 뭐? 박진감 넘치는 이엔, 이런 총알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걸 가까이 있었으면 아프잖아. 저 아가씨 참 착해. 자네도 마찬가지. 난 일이 있어서 그만 가겠네. 자네를 보고 있으면 내 약점만 눈에 씹혀서 좀 괴롭거든. 황당한 녀석. 그런 수를 쓰다니. 그런 수를. 울프우드와 헤어진 뒤 다음 마을로 향한 바슈는 정보상이었던 구두 수송공에게 의뢰를 부탁하고 모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레가트 블루 서머즈란 인물을 발견하고, 이에 그가 자신의 형인 밀리온즈 나이브스가 보낸 사람임을 알아챈 바슈는 그에게서 자신을 죽이겠다는 경고와 함께 구두 수송공의 머리가 들은 봉투를 받게 되며 그로 인해 살인 누명을 쓰고 유치장에 갇히고 맙니다. 그 후 나이브스의 조직인 건우건스가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짐작한 바슈는 그날 밤 그 조직의 일원인 모네브 더 게일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 이 마을을 통째로 날려주겠다. 바슈더 스탬피드. 너무 시시한 걸. 사람들이 죽었다.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 사람들이 죽었어. 네 놈이 죽였어. 네 놈도 죽어버려. 죽이지 마.
제발 부탁이야. 죽고 싶지 않다고. 난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안 적힌 차표를 받았지. 그런데도 가슴이 두근거렸어.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 게이를 죽이려던 바슈는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어머니나 다름없었던 램세이브램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불살의 신념을 되새기고, 이에 게이를 향한 총을 거둔 그는 사람들을 피난시키는 과정에서 일으킨 소란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 바슈가 안타까웠던 메릴은 갑작스런 큰 소리에 그의 방을 방문했다가 바슈의 상처투성이인 맨몸을 보게 되는데, 그 상처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혼내주기만 한 대가다, 그거죠? 여자한테는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인기가 떨어지거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둘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 안 돼. 그럴 수 없어. 아직 과거의 빚이 남아있어. 그걸 알면서도 편안히 산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 이후로도 계속 경호건수의 추격을 받게 된 바슈는 메릴과 밀리를 말려들게 할 것이 두려워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함께 여행하는 건 여기까지야.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바슈 씨와 함께하는 것이. 일과 생명 중에 어느 쪽이 더 소중하지? 오지마! 오면 안 돼. 구 오거스타 시티로 오라는 지시를 받게 된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 경호건수의 이지 마인과 라이데이 더 블레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손쉽게 마인을 쓰러뜨린 뒤 라이데이와 교전하던 바슈는 칼과 총을 결합한 그의 무기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죽을 작정인데 바시더 스턴피드 지금이 사용할 때야. 네 녀석만이 쓸 수 있는 무기. 그만둬! 그만둬! 뭐냐? 온몸을 휩싸고도는 이 공포감은. 어서 피해! 달에 구멍이. 바시더 스톰피드는 어떻게 됐나? 모른다. 그래? 지금이라면 그 악마 같은 놈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 자네도 같이. 그건 안 돼. 미안하네. 레가트에 의해 자신의 본래 힘인 맨제람을 사용하게 된 바슈는 로스트 줄라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도시 하나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물론 달에 구멍까지 내버리고, 그러자 베르나르델리 보험협회는 바슈를 최초의 인간형 자연재해로 등록하여 더 이상 그가 일으키는 어떤 사고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리하여 업무적인 이유로도 바슈와 함께할 수 없게 된 메릴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밀리와 함께 본사로 복귀하고, 그 후 자신이 저지른 짓에 망연자실하던 바슈는 갑자기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는데, 인류 스스로가 지구를 파괴한 것이 원인이었죠? 어리석은 인간은 대지와 자원이 무한할 거라고 믿었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긴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왜 이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살아남으려고. 죽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필사적으로 삶에 매달리는 게 생물의 본능이지. 게다가 잘못은 바로잡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다들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면서 여행을 계속하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지구를 대체할 행성을 찾아다니던 이민성 관리자들은 우연히 인간형으로 태어난 플랜트, 즉 자율형 플랜트인 나이브스와 바슈를 발견하게 되며 그들의 빠른 성장 속도와 높은 지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에 두 사람을 괴물이라 생각한 관리자 스티브는 보호자인 램이 신경 쓰지 못할 때마다 그들에게 폭력을 일삼았으며, 그로 인해 나이브스에게 약육강식이 세상의 전부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날 이후 인간을 증오하는 마음을 품게 된 나이브스는 메리와 로안, 스티브가 삼각관계인 것을 이용해 두 사람이 스티브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가서 제거하도록 유도하고, 그러나 메리가 지금껏 자신을 가지고 논 것이었음을 알게 된 로안은 그 배신감에 그녀를 살해해버리며 자신을 말리려던 램에게까지 총을 겨눕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이는 램을 지키기 위해 로안의 뒤에 있던 게이트를 열어버리는데,
왜 그랬어, 조이? 안 그랬으면 네가 죽었을 거다. 쏘려고 하지 않았어. 전 당신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램의 말대로 쏠 생각이 없었는지도 몰라. 그렇다면 난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군요.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유니콘으로 진입합니다. 조속히 탈출해 주십시오. 램! 서둘러! 알렉스, 내게 힘을 줘. 두 사람 먼저 가!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그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같은 선택을 했어. 바슈, 나이브스를. 네가 하도 고집을 피워서 램은 살려두려고 했는데. 설마 모두를? 맞아. 램을 살려라, 램을! 바슈, 나이브스를. 인류를 말살시키려던 나이브스는 자신들과 플랜트 이외의 이민선을 모두 추락시키려 했으나 램이 죽기 전에 가동한 시스템으로 인해 사막별에 불시착하게 되고, 그 후 콜드슬립에서 깨어난 인간들이 마을을 구성하는 것을 지켜보던 바슈는 그들이야말로 램이 목숨을 걸고 지킨 결과물이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나이브스에게서 인간들을 지켜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차마 형제를 죽일 수 없었던 바슈는 혼자가 되긴 싫은 마음에 15년간 계속 나이브스를 따라 나서다 어느 날 그가 리볼버 형태의 무기를 만든 것을 발견하는데, 뭐야 그건? 자, 이 총으로 둘이서 인류를 쓸어버리자. 안 돼! 여기서 만들자. 나와 너의 에덴을. 안 된단 말이야! 쏘았어? 정말 쏜 거냔 말이야. 바슈! 나이브스를 쐈다는 충격에 도망쳐 나온 바슈는 2년간의 방황 끝에 우연히 착륙하지 못한 프로젝트 시즈의 이민선, 즉 마지막까지 램이 타고 있던 우주선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그는 램의 의지를 잇겠다는 의미로 그녀가 생전 좋아하던 꽃인 붉은 제라늄을 본뜬 코트를 걸친 뒤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해주며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80년의 세월이 흘러 우연히 램의 혈육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바슈는 그를 만나기 위해 줄라이시티를 방문하는데, 야, 바슈. 이것으로 너와 램을 잇는 건 전부 없어졌구나. 지난 100년 동안 뭘 배운 거냐? 너도 잘못 알고 있어. 모두들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자, 쓸어버리자. 모든 쓰레기들을. 또 날 노릴 텐가? 또 날 노릴 셈이냐고! 아슈! 엔젤함의 폭주로 대도시 줄라이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바슈는 그날 이후로 인간 태풍이란 이명과 함께 600억 더블 달러의 지명 수배자가 되어버리고, 그 사이 바슈의 공격으로 육체의 대부분을 잃게 된 나이브스는 오랫동안 자신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것에만 힘쓰며 거우건스에게 바슈한테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바슈의 왼팔을 장착한 레가트는 조직원들을 이용해 그에게 접근하다가 결국 바슈의 엔젤함을 한 번 더 작동시키고, 이에 또다시 도시 하나를 없애버린 바슈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픈 마음에 2년 동안 에릭스라는 이름으로 은거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 바슈를 찾아다니던 울프우드는 그에게 리볼버를 되찾아주며 나이브스가 기다린다는 것을 전하는데, 왜 이걸?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움직이면 사람이 죽어.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얻고 싶은 게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난 정말 좋아했어. 이곳에서의 생활을. 미리! 안녕하세요, 선배! 임무가 떨어졌어, 임무가. 바슈더 스톰피드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우와, 바슈가 살아있었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선배.
개인이 바슈에게 건 현상금은 아직 유효했기에 메릴과 밀리는 그의 사고를 막기 위해 리틀 저지로 향하고, 그 후 바슈의 흔적을 따라 샌드스팀에 오른 두 사람은 뉴 올리건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누군가가 샌드스팀 자체를 점거했음을 알게 되는데, 인지를 풀어줘라. 안 돼! 이 녀석이 죽였어. 이 녀석은 나를 죽인 원수야. 목숨을 아까워하지 마라. 아이리는 너무 참혹하게 죽었어. 그런 짓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놈들은 인간이 아니야. 뭘 한다고 그래? 시건방진 정의감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나 해. 아버지! 내 딸은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아니야. 쏘지 말아요. 죽이지 말아요. 쏘지 말아요. 이상해. 쏠 수가 없어. 너의 원수인데 왜 쏘지 못하는 거야? 인질범의 절규에 안타까움을 느낀 바슈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불살이 모순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이번 같은 행운이 매번 반복되진 않을 것이란 울프우드의 말이 아프게 다가오고, 그 우수의 수리를 위해 고향을 찾아간 그는 공호건수의 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며, 그들의 자폭으로 플랜트까지 부서지는 바람에 130년 동안 공중에 떠있던 우주선이 추락하고 맙니다. 그 순간 바슈의 지인인 제시카로 변장한 인형이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데, 브레드! 정신 차려, 브레드! 시간의 저편에 있는 자들인가. 13년 동안 내 손은 이렇게 커졌는데 당신은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브레드! 브레드! 그 메릴리렌과 합류한 바슈는 다음 마을로 향하던 중 고아들이 모여 사는 집을 발견하고, 그러나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공호건수의 저지 더 비스트임을 알게 된 바슈는 그에게 아이로서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기에 총을 내려놓도록 유도했으나, 비스트를 적으로 간주한 울프우드는 바슈를 구하기 위해 그에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왜지? 어째서 쐈어? 어린애를 위장했을 뿐 그 녀석은 악마가 아닌가. 저 애는 쏠 마음이 없었어. 넌 잘못 알고 있어. 우린 원하고 있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사나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말이야. 이런 곳에서 이상 따위 집어치워! 처음으로 총을 잡은 건 7살 때였다. 방어수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이것으로 자유다. 내일부터 달라질 것이다. 내일부터. 그런데 상황은 나쁜 쪽으로만 굴러갔지. 인생은 문제집을 푸는 것과 같다. 복잡하고 답은 찾기 어렵고 시간 제한까지 있어. 제일 가혹한 건 행운을 기다리다 다 놓치는 거지. 순간에 선택해야 돼. 우린 전능하지 않아서 악마가 돼야 할 때도 있어. 역시 변함없어. 이 별은 최악이야. 사실 울프우드는 고아원에서 어른들의 게임에 넘어가 어릴 때부터 전문적으로 암살 기술을 배운 살인 청부업자였으며, 그의 스승이 바로 공호건수의 체펠더 에버그린이었고, 이에 암살로 번 돈을 고아원에 기부해왔던 그는 자신의 삶이 결코 나쁘진 않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으나, 임무로 바슈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점차 자신의 삶에 대한 환멸에 빠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체펠은 나이브스에게서 울프우드가 바슈한테 감화되었다는 이유로 그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울프우드에게 안내인으로서의 임무를 중단하고 당장 바슈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녀석을 모르겠어. 이런 시대와 환경에서 왜 그런 말을 하지? 그것도 진심으로. 쭉 그래왔으니까요. 바슈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그 녀석하고는 다르게 살았어. 청탁을 받았다. 그 녀석을 지키고 데려오라는 청탁. 그렇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땐 정말 순수하게 돕고 싶었어. 비록 그 녀석을 없애서라도 녀석을. 난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만 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난 올바른 길을 택해왔는데. 쏴도 좋지만 내 총을 들어주겠나? 다시는 사람을 쏘지 말아줘. 나처럼 총에 맞으라는 거야? 그거야? 나이브스를 만나면 어떻게 할 작정이니? 복수할 테니? 몰라. 모르겠어. 그렇군. 그렇게 살아가는군. 차마 바슈를 죽일 수 없었던 울프우드는 결국 스승인 체펠에게 총을 겨누게 되고, 이에 간발의 차로 울프우드에게 패배한 체펠은 처음으로 자신의 사과를 빼앗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것도 잠시 레가트의 조종술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울프우드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런 체펠의 공격을 피하지 않은 울프우드는 자신이 바슈의 불사를 지켰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마지막으로 그에게 나이브스가 있는 장소를 가르쳐주고, 그 후 근처 교회로 향한 그는 지금까지 피로 물들었던 자신의 삶을 속죄하고 참회하는데,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서도 참회 따위 해본 적이 없다. 이 죄 너무 무겁군. 하면 되지 않나? 누구도 죽지 않을 그런 방법. 다시 또 태어난다면 좀 더 살기 좋은 것이 좋겠군. 거기서 난 그 녀석과 아이들과. 아니, 여기서 끝날 순 없어. 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녀석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안 돼? 안 된다고? 용서해달라는 게 주제는 없나? 울프우드의 죽음을 맞닥뜨린 바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는 메릴의 질문에 자신의 모든 과거사를 알려주고, 그 후 애써 밝은 척하던 그는 도너스 입안에 넣는 순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친구가 죽은 이유가 자신의 불살 때문이라는 생각에 한없이 흐느낍니다. 한편 자신의 손으로 울프우드를 죽이게 된 체펠은 조직의 반발심을 품고 레가트를 향해 총을 겨누지만 또다시 그의 조종술에 당해버리고, 그 순간 완전한 육체를 되찾은 나이브스가 체펠의 앞에 등장하는데, 동물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피하는 법인데 네 행동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진짜 공포를 맛본 순간 인간은 본능만 가지고 행동하게 되지. 공주에 몰린 쥐는 고양이에게 덤벼드는 법이다. 이게 삶과 죽음의 한가운데다. 그게 네 환상이야. 소비밖에 모르는 쓰레기. 그 후 바슈를 찾아간 레가트는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인질로 그를 괴롭히다가 이번엔 메릴과 밀리를 납치해오고, 이에 사람들을 보호하느라 많은 부상을 입게 된 바슈는 갑자기 레가트가 자신이 그에게 총을 겨누도록 조종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안 돼. 못 쏘게 해! 쏘지 못하게 해! 날 쏴라. 자, 방아쇠만 당기면 돼. 선택해. 자신의 의지로. 하찮은 이상밖에 늘어놓지 못하는 여자의 농담 따위를 진실로 받아들여서. 닥쳐! 누구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어. 돌아보면 거기에 미래가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자에게 영원한 고통을. 넌 그때 큰일 났다. 저 빨리 가봐야겠어요. 바슈.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살인을 저지른 바슈는 커다란 죄악을 범했다는 절망에 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바슈를 정성껏 간호하던 메릴은 어느 날 바슈를 알아본 이웃마을 주민 때문에 그의 정체가 탄로나버리며 그의 사건에 휘말렸던 유가족들이 바슈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웃기지 마! 우리들은 이 양반을 쏠 자격이 있어! 가족들, 친구를, 이웃을 잃어버렸어! 누구에게도 목숨을 뺏을 권리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미래가 있는 거려. 보지 마! 보지 말라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아요. 죽이기 위해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메릴에게서 램의 모습을 겹쳐보던 바슈는 과거 그녀가 로안을 구하려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잘못은 바로잡을 수 있다던 램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에 자신의 죄를 딛고 미래로 나아갈 것을 결심한 그는 울프우드의 퍼니셔를 짊어진 채 나이부스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즐거웠냐? 인간으로 사는 거 말이야. 그럼 최고였구만. 없애버렸어. 그렇게 쓰려고 만든 게 아니다. 뭐하나 바보 전체! 바로 옆에 있는데 안 써! 나는 살 거라! 나이부스와의 결투에서 승리한 바슈는 지금까지 그를 찾아다녔던 세월을 복수가 아닌 용서로 마무리하며 앞으로는 램의 유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결심하고, 그 후 나이부스와 함께 마을로 돌아간 바슈는 메릴과 밀리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트라이건은 끝을 맞이합니다. 트라이건은 원작 만화책 16권의 분량을 26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이 완결되기 전에 제작된 탓에 오리지널 스토리로 마무리되었고, 특히 원작 작가가 애니 제작진에게 각색의 전권을 맡긴 덕분에 평행우주에 가까운 스토리였음에도 나름대로 깔끔한 결말을 그려냈으며, 비록 원작에 비해 세계관 설정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작품의 핵심이었던 바슈의 불살에 대한 고찰은 원작보다 훨씬 깊고도 무겁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작과 애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플랜트의 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애니의 플랜트가 대부분 평범한 전구형의 에너지원처럼 묘사되는 반면 원작의 플랜트는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간에 의해 착취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애니판의 나이부스가 인간들의 폭력과 치정 등 추악한 본성의 혐오를 느낀 것이라면 원작의 나이부스는 자신의 종족에게 가혹한 실험과 착취를 반복한 인류에게 복수심을 품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바슈도 그 사실에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던 만큼 원작의 설정이 나이부스의 인간 말살 계획에 더욱 설득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원작에서 등장인물들이 바슈의 정체를 이미 알고 다가갔던 장면들을 애니에서 모두 각색해 그가 인간 태풍으로 의심하지 못할 만큼 선한 인물이었음을 부각한 점이며, 바슈와 울프우드의 관계 또한 초반부터 나이부스의 안내인 힘을 드러낸 원작과 달리 애니에선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우정으로 묘사해 울프우드의 고뇌를 더욱 무겁게 그려냈고, 그 외에도 살인범을 죽이려는 유가족과 범죄자를 살려주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인물 등 여러 오리지널 에피소드로 바슈의 불살이 결코 행복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님을 표현하였으며,
그런 비정한 현실 속에서 고뇌하던 바슈는 마지막에 그럼에도 자신은 살아가겠다는 결론을 보여준과 동시에 자신의 신념이 설령 모순된 이상에 불과할지라도 그런 미래를 꿈꾸며 계속 나아가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트라이건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